짬미는 올 가을 불꽃 축제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잘 보이면서도 사람이 별로 없는 꿀자리를 찾아야겠다면서 폭풍 서치 중인데요. 브이로그 찾아보기, 명당 추천 블로그 글 정독하기, 아이고 공부를 이렇게 해봐라. 불꽃놀이 명당, 수능시험장 명당, 콘서트 명당까지 이렇게 짬미처럼 좋은 자리에서 덕 좀 보고 싶어하는 건 인간의 본능인데요. 특히 조선 사람들은 명당에 누구보다 진심이었습니다. 심지어 명당을 서로 차지하려다가 죽기까지 했다는데요. 이번 교양만들은 명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 사람들은 예로부터 명당을 엄청 따졌습니다. 그렇다면 명당이란 무엇이냐? 뒤에는 산이, 앞에는 물이 흐르고 있어야 하고 좌측 우측에 땅을 감싸듯이 적당한 산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청룡, 백호의 기운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여기에 땅이 너무 축축하지 않고 보송보송하며 햇볕과 바람의 기운까지 좋아야 비로소 명당의 합격이었죠. 이러한 명당의 기준은 중국의 풍수지리학에서 비롯된 건데요. 우리나라에는 통일신라 말쯤 한 승려에 의해 들어왔다는 썰이 있습니다. 명당은 궁궐이나 향교 등의 국가기관을 지을 때는 물론이고 양반들의 집을 지을 때도 따지는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처음엔 왕, 사대부 같은 권력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다가 16세기쯤부턴 일반 백성들에게도 야금야금 퍼져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죠. 특히 조선은 건국할 때부터 명당과 때려야 뗄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고려 왕조를 몰아내고 새나라 조선을 세우면서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기고자 했는데요. 그러려면 새 수도가 더 좋은 자리다 라고 할 만한 확실한 명분이 꼭 필요했죠. 그래서 이성계는 풍수지리 전문가인 무학대사와 함께 열심히 명당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한양과 경복궁 터를 발견하죠. 뒤에는 북악산, 앞에는 청계천, 좌에 낙산은 청룡을, 우에 일왕산은 백호의 기운을 품고 있기까지 이보다 완벽할 순 없다. 노다지 땅을 찾아낸 태조 이성계는 바로 궁궐 건설을 진행시킵니다. 그런데 경복궁을 지을 때 건물의 방향을 어디로 하느냐를 두고 무학대사와 개국공신 정도전의 의견이 갈렸는데요. 전하, 거리 남쪽을 보게 지어야 합니다. 임금이 백성을 굽어봐야 하니까요. 그리고 궁궐은 원래 남쪽을 보게 하는 게 국룰입니다. 남쪽엔 불의 기운이 지려서 안 됩니다. 서쪽을 바라보게 해야 국운이 오래 갑니다. 이런 미신스러운 걸로 국룰을 깰 겁니까? 중국에서도 이렇게 한다니까. 결국 태조는 정도전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렇게 경복궁은 남향으로 건설이 확정. 무학대사는 나라에 큰 후환이 있을 것이라며 경고하고는 풍수지리 이를 때려치고 산속의 절로 들어가 버렸다고 하죠. 그런데 정말 풍수지리 때문인지 경복궁에서는 화재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결국 조정에서는 불의 기운을 누르기 위해 숭례문 남쪽에는 연못을 파두고 광화문 앞에는 해태상을 세워두었다고 하네요. 벌터나 집 말고도 자리빨이 중요한 곳이 하나 더 있죠. 바로 묘자리! 특히 효의 진심이었던 나라 조선에서는 조상을 대충 묻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묘자리가 좋아야 조상의 기운을 받아 자손들이 흥하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입는다고 생각했죠. 근데 문제는 명당은 한정적인데 그걸 탐내는 사람은 계속 늘어났다는 거. 결국 조선 후기에는 묘자리 싸움이 박터지게 일어납니다. 오죽하면 조선 후기 소송의 70-80%는 다 묘자리 소송이었다고 하죠. 법적으로 무덤은 자기 땅에 만드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남의 땅에 무덤을 파거나 이미 있는 무덤을 건드리면 법으로 엄하게 다스렸죠. 그런데 웃긴 게 일단 조상을 묻어버리면 땅 주인이라 하더라도 남의 묘를 함부로 파낼 수가 없었습니다. 묘를 옮기려면 관에 가서 정식으로 소송을 걸어야만 했죠. 결국 이런 법의 허점을 이용해 별별 추한 사건들이 발생했는데요. 남의 명당 자리에 자기 조상님을 몰래 묻어버리거나 가질 수 없다면 부숴버리겠어 하고 남의 명당을 망쳐놓는 쓰레기 같은 일도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묘를 이장하라는 판결이 내려져도 얌전히 묘를 옮겨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아, 겨울이라 땅이 얼어서 못 파요. 3월 9월은 풍수상 이장하면 휴가다고 했음. 아, 농번기라 바쁘니까 다음에 할게요 등 별별 핑계가 다 먹혔습니다. 결국 묘자리 소송은 유난히 오래가고 심하면 주먹 다짐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심지어 묘자리 때문에 400년 가까이 이어진 싸움도 있었으니 바로 파평 윤씨 대 청송 심씨. 파평 윤씨 가문은 오래전부터 조상님 묘 하나를 찾고 있었습니다. 묘의 위치가 쓰인 문서를 잃어버렸기 때문인데요. 대충 묘가 있었던 지역을 샅샅이 뒤져 묘를 겨우 찾았는데 이미 청송 심씨네 묘가 근처에 터를 잡고 난 뒤였죠. 님네 묘 때문에 기운 눌려서 우리 조상님 고통받으심, 이장해주세요. 우린 이미 100년 전부터 여기 살고 있었거든요. 왜 우리가 옮겨야 함? 이 난감한 싸움은 쉽사리 판결이 나지 않았고 결국 당시 왕이었던 영조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영조는 싸우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조상님 돌봐라 라고 판결해주지만 두 집안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명을 듣지 않자 빡친 영조가 매를 치고 귀양을 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윤씨 어르신이 상처를 회복하지 못해 사망하고 말았다고. 헐.
판결 후에도 싸움은 계속됐고 무려 400여 년 후인 2006년이 되어서야 하평윤 씨가 청송 심신에 이장할 땅을 구해다 주고 심신회가 이장하면서 마무리되죠. 그 시절 묘자리 소송은 단순한 자리 싸움이 아니라 가문 간의 자존심 싸움이기도 해서 왕도 쉽사리 해결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명당에 대한 뜨거운 열망은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재벌가나 권력자들 중엔 명당을 따지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은 1960년대 수원이 명당이라는 풍수가의 말을 듣고 그 일대 땅을 싹 사버립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묘소를 경남에서 수원으로 이장했죠. 이듬해에는 수원에서 삼성전자를 새로 시작했는데 이게 초대박이 납니다. 그렇게 삼성은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 잡게 되죠. 이후에는 다른 조상님의 묘들도 순차적으로 이장해서 모시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진짜 명당 때문인지는 믿거나 말거나. 그렇다면 현재 서울에서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인 곳은 어디일까요? 옛 걸터였던 사대문 안과 강남, 압구정, 용산이 대표적이라고 하는데요. 이성계 픽인 사대문 안쪽 종로 지역은 당연하고, 강남은 용이 강물을 굽어보는 형상이라 명당이라고 보며, 압구정은 마치 한강을 껴안은 듯한 모양새로 재물과 건강운이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산도 뒤로는 남산이, 앞으로는 한강을 내다보고 있어 명당으로 꼽힌다고 하네요. 뭐야, 다 원래 좋고 비싼 땅이잖아 싶겠지만 사실 풍수에서 말하는 좋은 자리는 실제로 살기 좋은 조건이라 집값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살기 편한 땅을 고르다 보니 그게 풍수지리라는 학문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당에 자리 잡은 사람은 무조건 잘 될까요? 여기 명당을 찾아 들어앉았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요. 바로 내국노 네임드 1위 이완용입니다. 그는 살아생전 당대 최고의 풍수사에게 부탁해 전국의 엄청난 명당을 찾아놨고 죽은 뒤엔 그곳에 묻혔는데요. 하지만 워낙 악명 높은 인생을 살다 보니 명당이고 뭐고 당연히 빡친 한국인들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묘가 너무 수시로 훼손돼서 골머리를 앓았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후손들도 친일파라는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립니다. 결국 계속 놔뒀다가는 수치만 남는다며 이완용의 묘는 손자의 손에 파묘되어 화장터의 재로 사라지게 되죠. 파묘할 당시 이완용의 묘는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아주 엉망인 모양새였다고 하네요. 심지어 남아있던 그의 관뚜껑은 어느 역사학자가 5만 원이라는 헐값에 사서 불태워버렸다고. 풍수가들은 이완용의 묘터를 두고 명당이 사람을 거부해 흉당이 된 것이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그러게 착하게 살았어야지. 명당이 과연 진짠지는 알 수 없지만 역시 땅보다는 사람하기 나름이 훨씬 중요한 것 같네요. 터가 어디든 잘 가꿔서 잘 먹고 산다면 천만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명당. 지금까지 교양만두였습니다.